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이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하려면 옷을 벗고 비판을 하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치적 발언이고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발언을 하고 싶으면 옷을 벗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반면 통합당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 것이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게 하는가 이런 의제가 지금 많이 노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라는 대변인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성환,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 총장 발언이 불러온 정치권 파장과 어제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부와의 갈등 속에서도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 거의 40여일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또 표현이었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조차 많은 입장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장쯤 되면은 어느 자리에 가면 어떤 연설을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연설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자리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다. 저런 자리면 저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원고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 수위를 조절하거나 내용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총장 발언을 보면 검사 신임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그럼 검사들한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있게, 그리고 검사가 칼을 휘두를 때 중립성 있게 잘 휘둘러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헌법 강의하듯이 얘기를 했는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오해 소지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의도도 있었다라고 보신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도가 있는 발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왜 얘기합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독재와 전체주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마치 독재와 전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아직 문맥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숙고하고 난 다음에 나온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꼈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저는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또 보니까 원래 이렇게 검찰총장의 이렇게 신임 인사장 정도는 참모들이 초안을 올리면 본인이 가피라는 선에서 될 텐데 아마 직접 작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본인의 의중을 담아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신임 검사들이잖아요. 신임 검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예. 보기에 헌법 정신 강의 같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저는 타당하다 봅니다. 다만 최근에 벌어졌던 이제 이른바 불미스러웠던 일들 있잖아요. 뭐 이른바 검사들이 이제 그 영장 집행을 통해서 서로 몸싸움을 했다거나 이런 점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달 초로 예상되는 고검장이나 이제 검사장급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하거나 이제 만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첫 발을 내딛는 초임 검사들 앞에서 검찰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러지 말아라 얘기하긴 저도 그 장소와 어떤 의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독재라는 단어,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놓고 지금 여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한번 윤 총장이 발언이 적절했느냐 여부는 이제 윤 총장에게 한 화자에게 맡겨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정적으로 규정한다거나 이렇게 좀 너무 한 발 앞서 나가는 건 오히려 그건 윤 총장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더 이 검찰 개혁의 논란을 저는 더 본질 좀 흐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당에서 반정부 투쟁 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범여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과거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백은 교수의 이런 탄핵 그렇죠. 관련된 예, 표현 그럼요.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오히려 좀 물을 흐릴 수 있는 그렇죠. 오히려 본질을 흐릴 부적절한 수 있는 표현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여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치권이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이런 모습을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근데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부터 검찰총장 발언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이렇게 박수치고 화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던 아니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던 간에 분명 비정상적인 모습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수록 검찰의 정치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검찰이 독재 시절에 이 독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난 보수 정부 시절에 검찰 장악을 했다고 얘기하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진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독재를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검찰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당당하게 법무부 장관하고도 막 맞서요. 대통령하고도 막 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음성적으로 흘러갔던 것을 겉으로 끄집어내서 서로 간에 갈등을 벌이는 게 이게 더 민주주의에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이렇게 갈등하고 그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모습에 오히려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무 말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독재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아무 말 못했던 시절에는 오히려 더 아무 말 못했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겉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와서 지금에 와서 진짜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이 독재나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모습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여권에서 나오는 반응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불만 표출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는 나오지만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총장 발언에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일희일비하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은 절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검찰이 제 목소리 못 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랬으면은 윤석열 총장이 소신을 갖고 하게끔 저는 정치권이 외압을 행사하거나 흔들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잖아요. 법의 지배는 의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외압에 흔들리거나 공정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자. 사실 그 발언의 맥락, 그 전체주의하고 독재를 빼고 놓고 보면 다른 말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검찰개혁 똑같아요.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 요체다. 이건 굉장한 지금 검찰개혁의 본질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사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해라. 이거 굉장히 초임 검사들에게 맞는 얘기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하나 아쉬운 거는 저는 윤 총장이 정말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랬다면은 정치권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 검찰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를 중단해라. 우리 개혁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오해를 낳고 지금 또 하나의 불씨가 되는 그런 형국인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저는 그런 단어 몇 개만 좀 빼고 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정치권이 예.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 발언의 맥락을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이걸 검찰 흔들기로 가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 저도 그 그동안 생각이 이제 듭니다. 윤 총장의 이런 발언이나 어떤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당 측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행동들이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던 행동이었다.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 한마디 정치권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토양과 환경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저는 여권이 제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다르게 자꾸 이제 이 문제 1년 임기밖에 안 남은 윤 총장을 가지고 너무 깊게 개입할 경우에 후반기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는 뒤로 사라지고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하느냐 마느냐가 정치권의 수면 위로 이슈로 떠오르는 아주 저는 이게 그 본말이 전도된 그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주제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 조직의 생리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정치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원칙적으로 맞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관한 것도 또 검찰총장이 스스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자꾸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정부가 그런 토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찰총장 믿고 임명했는데 2년 임기제예요. 그 지금 야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건드리지 말라. 2년 임기 동안 그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고 임명했는데 검찰 개혁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안 해요. 잘 조직을 바꾸질 못해요. 조직 논리에 거기에 이미 함몰돼 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많은 여권의 비판을 받았던 가장 큰 계기가 뭐였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였어요.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 들어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급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검찰 개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런 발언들 그리고 뭐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다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발언 스스로 역시도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좀 담겼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치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이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청와대 하명수사,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렇게 줄줄이 꺼내들면서 마치 별건 수사들이 하듯이 마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의 검찰의 태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검찰권을 남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에 관한 야권의 해석도 야권의 해석과 여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검찰총장이라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검찰 조직을 위한 방법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막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서 해석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비난하고 한쪽에서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럼 검찰총장이 발언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보면 그런 고민 흔적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구나, 정치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 한 말씀 드리면은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의 외압을 행사할 때 다 민주적 통제를 얘기했어요. 결국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수사 그러면 의혹이 있는데 수사 안 합니까? 검찰 해야죠. 근데 그것이 너무 여당이 과도하게 본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처럼 비춰지는 과정에서 검찰도 반발을 한 거고 국민도 의혹의 눈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입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인사, 제도 이런 걸로 개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과도하게 이런 발언들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이렇게 징후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조직을 위해서라도 반발하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당연히 개혁돼야 한다는 생각은 윤 총장도 항상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동력을 내부로부터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비춰지는 거는 이거는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윤 총장이 그런 점에서 저도 아쉽다는 거예요. 물론 알겠습니다. 측근 챙기고 이런 것들 잘못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왜 정치권에 대한 이런 경고 메시지는 안 했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예. 짧게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검찰은 뭘 해도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요.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할 수 없으니까요. 기소 독점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뭘 해도 우리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뭐 최근 이번에 들어서는 뭘 해도 이기지 않는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한번 봐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무슨 막 뽀샵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얼마나 오만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의 논리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우리는 무오류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검찰이 이제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말씀하셨지만 민주적 통제를 얘기했지만 민주적 통제 하지 않았잖아요. 적당히 협조하고 적당히 말 들어주고 그리고 적당히 그쪽한테 압력 넣어서 자기의 뜻 관철해 왔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놓고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개입의 명분을 예.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다들 또 공감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그 검찰총장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좀 시각이 좀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렸고요. 민주당 주도로 해서 부동산 관련된 법안 11개 그리고 공수처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본회의 퇴장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특히 어제 본회의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었다면 찬반 토론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됐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만했던 찬반 토론 장면들 영상 구성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강화에서 전세로 살다가 인천 서구 도시로 오니 전세 보증금이 높아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저는 서울의 상경에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반지하는 늘 눅눅했고 예, 진짜 임차인입니다. 지난 30일에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제2의 윤희숙을 좀 노리는 듯한 그런 토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열띤 토론 모습 그리고 어제 법안 통과되는 그 과정까지의 모습을 쭉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보이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윤희숙 의원 발언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윤희숙 의원은 그렇게 임차인 생활 힘들면은 원래 본집에 가서 살아도 별 문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 집이 있어서 근데 굳이 임차인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도 오히려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이런 방식은 좀 개인적으로 동의는 못하는데요. 다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토론하듯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것은 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문제라고 보는 점은 민주당이 너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당연히 비판받을 소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통합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정쩡한 태도들 그러니까 임대인을 위한 것인지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인지 주택 공급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좀 늘려서 투기를 앞으로는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정쩡해요. 왜 나중을 생각해서 어정쩡하게 반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입장을 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흐려놓고 난 다음에 마치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 국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몇몇 토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우리가 역할을 다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법안 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토론에 응하고 응해서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게 또 야당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사실 보면서 그 윤희숙 신드롬이라 할 만큼 지금 전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면 이른바 헤드라인 효과를 다 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 원내로 다시 정치가 인입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 효과를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지만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지지율 하락 같은 거 막았어요. 부동산 입법 급하게 이제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런 보인 점이 있어서 막았지만 저는 민주주의 원칙은 상당 부분 훼손했다고 봅니다. 당장 국회법 59조가 법안 숙려 기간은 최소 20일로 규정해 놨어요. 상임위에서 15일 논의하고 법사에서 5일 논의해라. 자, 대안 말씀하셨죠? 그러면 소위 구성해서 니들 대안 법안 갖고 오고 여기 내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래가지고 절충해가지고 법안 하나로 만들든가 아니면 대체법안 폐기시키든가 했었어야죠. 그런데 토론하기도 전에 이미 법사위에는 대체법안 다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급하다고 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속도전만 펼칠 경우에 나중에 올 수 있는 후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사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올 수 있는 후과를 당신들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 이게 오만이다라고 지적한 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점이 이제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민주당으로서는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상당히 많았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엄청난 과제를 아는 임시국회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21대 국회 시작할 때 뭐 어떤 토론에 참석했는데요. 21대 국회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뢰 회복입니다. 정치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 문화 바꾸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합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주택 정책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3법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게 시행에 들어가는 게 순서상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뭐 89년도에서 90년 넘어가는 가운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전세 세입자 보호 기간이요. 근데 그때도 1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두는 과정에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통합당도 빨리 거기에 같이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볼 때는 그럼 세입자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구나 이런 불신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신들의 의지대로 통과시킬 거니까 뭐 소위든 뭐든 별로 필요 없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상임위에서 큰 소리만 질렀지 실제로 소위 구성 문제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려고 하는 모습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민주당이 거부하는데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소위가 구성됩니까? 그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또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합시다라고 예. 할 때 토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이 왜 박수 받습니까? 민주당이 막 밀어붙여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남아서 토론하고 자기의 의견을 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당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한쪽으로 막 가면 통합당이 민주당이 간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갈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예. 맞는 당긴다는 말씀인데 거예요. 제가 예. 저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1년 만에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법안이 나왔어요. 3일 만에 그걸 통과시킵니까?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대체 토론하자고 하니 축조심의 하자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표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에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안 될 때 통과시키는 거지 그 안에 토론을 생략하라는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과세 기준이 내년 1월 1일자로 확정되는데 이 부동산 법안, 세금 법안을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합당의 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지 전략적 고민, 창의적 전술 고민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에 보여줬던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대한 훼손이라는 점은 이거는 정말 간과할 수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9월 국회 때, 정기국회 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럼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라는 본원적 질문에 민주당은 답을 해야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적인 비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법안들을 골라서 통과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개혁을 합니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역풍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법안, 임대차 보호법 건드리는 문제 이미 19대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19대 때부터 지금까지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새누리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통합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 안 됐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우려된다고 하는 목소리만 냈지 그래서 통과 못 시키고 반대만 했지 거기에 따라서 통합당이 뭘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그럼 이번에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 때. 그렇게 해왔던 과거의 누적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합당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이제 좀 수밖에 정리를 없었다는 해보도록 얘기를 하는 하겠습니다. 거예요.
통합당, 민주당 역시 이제 충분한 수기 그리고 토론회 과정을 통합당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통합당 역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실제로 좀 국회법 내에서 임할 수 있는 자세를 좀 임해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9월 정기 국회도 이제 다가올 텐데 그때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